한국을 진짜 형제라 부른 나라가 있습니다. 2009년 당시 해외 원전 수주 경험이 전혀 없던 우리나라와 50조 규모의 초대형 원전 계약을 체결한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가 바로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현지에서는 이런 말이 돌고 있거든요. 야, 한국은 말하면 반드시 해내는 나라. 그런데 이 이야기 사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랐던 반전이 무려 3개나 숨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반전 포인트마다 일본 인터넷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전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풀어드릴게요. 먼저 2009년 그날로 돌아가 봅시다. 당시 세계 원전 시장은 사실상 미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가 꽉 쥐고 있었어요. 이 4개 나라가 수십 년 동안 시장을 나눠 먹고 있었고 다른 나라가 끼어들 틈은 거의 없었습니다. 기술도 있어야 하고 실적도 있어야 하고 자본도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은요, 기술은 있었습니다. 국내에서 꾸준히 원전을 지어왔으니까요. 근데 해외 수주 실적은 딱 0이었어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국제 무대에서 한국은 그냥 잠재적 후보 중 하나였을 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랍에미리트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한국 기술력을 믿는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 가겠다. 이 한마디가 세계를 뒤집었습니다. 계약 규모만 50조 원이었어요. 중동 역사상 손꼽히는 초대형 원전 계약이었고 한국은 이 한 방으로 단숨에 세계 원전 강국 반열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것도 경험 역에서 시작해서요. 그런데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 계약 일본이 먼저 노리고 있었거든요. 당시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외교적으로도 엄청 공격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력에다가 국가 차원의 지원까지 붙었으니 사실 일본이 가져가는 게 당연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결과는 한국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일본 인터넷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야후 재팬에서 가장 많은 공감을 받은 댓글이 좋아요 2만 개를 넘겼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왜 일본이 아니라 한국이 선택된 거지? 충격이다. 그 밑에 달린 베스트 댓글도 좋아요가 17,000개가 넘었는데요. 한국은 가격 경쟁력과 공사 속도가 압도적이라고 한다. 일본은 너무 비싸다. 이게 그냥 인터넷 반응이 아닙니다. 실제로 당시 국제평가단 사이에서도 비슷한 말이 나왔어요. 한국은 약속한 공기를 반드시 지키는 나라라는 평가가 나온 거거든요. 원전 사업에서 공사 기간은 진짜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1년만 지연돼도 추가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기술도 기술이지만 제때 끝낼 수 있는 나라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걸 증명해냈습니다. 한국이 건설한 바라카 원전, 실제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가동을 시작했거든요. 중동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이런 사례가 얼마나 드문지 아시죠? 현지에서는 이 사건 하나만으로 엄청난 화제가 됐고 아랍에미리트 내부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말하면 반드시 해내는 나라. 이 평판이 지금도 한국의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닙니다. 군사 협력까지 연결된 특별한 관계거든요. 한창 원전 계약이 진행되던 시기, 아랍에미리트는 주변국의 미사일 위협과 테러 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었어요. 국토는 작은데 주변 환경은 험악했고 자체 작전 능력을 빠르게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은 특수정 부대를 파견합니다. 이 부대 이름이 바로 아크 부대입니다. 그런데 아랍에미리트에서 이 부대를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형제부대. 이 표현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한국 특수전 장병들이 현지군과 함께 먹고 자고 훈련하면서 실전 작전 능력을 직접 전수해줬거든요. 그게 15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15년이에요. 단순한 경제 파트너가 아니라는 게 이 숫자 하나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두 번째 반전 포인트입니다.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내용인데요. 전투기 개발에서도 협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들어보셨죠? 현재 4.5세대 전투기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걸 5세대로 업그레이드 하려면 엄청난 추가 비용이 필요합니다. 스텔스 기술 같은 거 들어가기 시작하면 비용이 폭발적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아랍에미리트가 이 프로젝트의 공동 개발, 참여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규모가 약 20조 원입니다. 원전 계약이 50조였는데 방산 협력이 20조짜리가 따라오는 겁니다. 현지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랍에미리트는 한국 기술력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소식이 일본에도 전해졌는데요. 일본 커뮤니티 반응이 상당했습니다. 댓글들 보면 이렇거든요. 한국 방산이 중동에서 점점 존재감이 커지고 있다. 이러다 일본 방산이 완전히 밀리는 거 아닌가? 이 댓글들
그냥 감정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뒷받침되고 있거든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 무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요. 특히 방공미사일 시스템 쪽에서 한국 존재감이 눈에 띄게 커졌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려면 세 번째 반전 포인트를 알아야 합니다. 이건 사실 굉장히 최근 일입니다. 중동 정세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아랍에미리트가 방공 무기를 긴급하게 요청한 사건이 있었어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무기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무기 수출이라는 게 계약하고 심사하고 승인받고 수송하고 이 과정이 몇 달에서 길게는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근데 한국이 어떻게 했냐면요. 자국군이 사용할 물량 일부를 조정해서 단 3일 만에 방공미사일을 전달했습니다. 3일이에요. 현지 언론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로켓 배송. 이 사건 하나가 중동 방산 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를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기술이 좋은 나라는 많습니다. 빠르게 납품까지 해주는 나라는 드물거든요. 특히 진짜 긴박한 순간에 말이죠. 이 사건 이후 아랍에미리트 대통령 자문역 교수가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이 발언이 공개되면서 중동 전역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단순한 거래 파트너가 아니라 진짜 신뢰하는 파트너라는 인식이 굳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일본에도 퍼지면서 또 반응이 터졌는데요. 일본 기사에 달린 댓글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국은 방산과 원전을 동시에 키우고 있다. 일본은 원전 사고 이후 경쟁력을 잃었는데 한국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이 댓글이 왜 무서운 말이냐면요. 사실이거든요.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 원전 산업은 국내외로 상당히 위축됐습니다. 자국 내에서도 원전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나빠졌고 해외 수주 경쟁에서도 존재감이 크게 줄었어요. 반면 한국은 그 시기를 오히려 기회로 활용해서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중동에서는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한국은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의 관계 어떻게 보시나요? 원전으로 시작해서 특수부대까지 군사협력에 전투기, 공동개발 검토까지 이어지고 있는 이 관계를 단순한 경제협력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사실상 전략적 동맹 수준이라고 보시나요? 댓글로 의견 한번 남겨주세요. 진짜 궁금합니다. 자,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섭섭하겠죠? 지금 중동 방산 시장 전체로 시선을 넓혀보면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판을 바꾸고 있는지 더 잘 보입니다. 방공미사일만이 아닙니다.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레드백 장갑차. 이 이름들이 중동 현지 뉴스에 등장하는 빈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도 방산 협력이 확대되고 있고 다른 중동 국가들도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흐름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방산 무기는 한번 수출하면 끝이 아닙니다. 부품 공급, 정비 계약, 업그레이드 프로그램이 수십 년에 걸쳐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심어놓는 씨앗 하나가 향후 수십 년의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지금 체코, 폴란드 같은 유럽 국가들도 한국 원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체코 원전 수주 얘기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결국 아랍에미리트에서 증명한 신뢰가 밑바탕이 된 겁니다. 일본 커뮤니티에서 이 흐름을 보는 시선이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줄 몰랐다. 방산이든 원전이든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 또 다른 쪽에서는 이런 댓글도 있어요. 솔직히 한국 저력은 인정해야 한다. 무섭다. 두 반은 모두 핵심을 짚고 있습니다. 한국이 단순히 가격만 싼 나라가 아니라 신뢰와 속도, 기술력까지 동시에 갖춘 파트너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이제 외부에서도 인정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동 방산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 중 하나가 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전망이 허황된 말이 아닌 이유는요. 이미 그 토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아랍에미리트와 15년 넘는 군사협력, 바라카 원전 성공 사례, 3일 만에 긴급 납품, 이런 실적들이 쌓여서 한국이라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KF-21 전투기 공동 개발이 실제로 이루어진다면요. 이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같이 만드는 수준이 아닙니다. 항공기 개발은 엔진, 소재, 전자장비, 레이더, 소프트웨어가 다 연결되는 산업입니다. 여기서 협력이 이루어지면 한국 항공우주 산업 전체가 한 단계 도약하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방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전과 방산은
국가 신뢰도를 먹고 자라는 산업이다. 한국은 지금 그 신뢰를 쌓고 있다. 이 말이 지금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이건 댓글 꼭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한국과 앞으로 가장 강력한 전략 파트너가 될 나라는 어디라고 보시나요? 한국을 형제라 부른 아랍에미리트, 원전과 방산에서 급격히 협력을 늘리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아니면 원전 계약을 맺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어가고 있는 폴란드. 세 선택지 중에 골라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함께 써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009년 해외 수주 경험, 0에서 50조짜리 원전 계약, 형제 부대로 불리는 특수전 협력, 15년, 3일 만에 방공 미사일을 납품한 로켓 배송, 그리고 20조 규모 전투기 공동 개발 검토. 이 모든 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경제 협력인지 전략 동맹인지 이제 그 경계가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국제 이슈, 한국이 세계 무대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엄청난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